네, 안녕하십니까. 멋진 사회자로부터 소개받은 박규나입니다. 네, 제 소개는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것은 성공의 8단계입니다. 저희가 성공의 8단계를 매 초마다 실천해야 되는 사업 방법입니다. 이거는 추상적 시스템과 함께 반드시 동반이 돼 줘야 되고요. 여러분이 성공의 8단계를 기초사업 설명회보다 더 많이 들으셔야 돼요. 강의를 더 많이 들으시고 더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십니다. 기초사업 설명회 100번, 보상플랜 100번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는데 요거는 수천 번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행동하셔야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우선 저거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건 여러분이 점심시간을 당겨드리기 위해서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명단 작성. 후속조치 상담 복제입니다. 벌써 1, 2번은 다른 이제 강사님이 하셨고 제가 오늘 할 것은 이 명단 작성과 준비된 초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업을 하겠다고 오셨죠? 근데 우리는 원래부터 사업가는 아니에요. 물론 사업가이셨던 분도 계셨겠지만 저희는 그냥 일반인인데 여기 와서 이제 사업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사업가의 마인드까지도 복제를 해야 그것이 실제적인 사업가가 되는 거죠. 그게 성공의 단계이고요. 이게 단계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뛰어넘고 이건 먼저 할래, 이건 먼저 할래가 아니고 단계를 밟아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중요하겠죠.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잘못되는 거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단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왔다가도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첫 번째 꼭 목표 잡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시고 내 꿈을 단단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 고개더를 하시고 스폰서와 계속 상담을 하시면서 꿈과 목표를 정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8단계를 할 때마다 사실 자아 비판을 해야 되는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랄까요, 절실함이 없어요. 너무 평탄하게 살아왔고 제가 원하던 걸 다 해왔기 때문에 굳이 내가 또 여기 와서 뭘 해야 돼? 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좀 정립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꿈을 우리가 25가지씩 적게 하죠. 다 적으셨나요? 대단하신 분이네요. 저는 25가지씩을 다 못 적었습니다. 그냥 표면적인 걸 적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진짜 내가 원하는 걸 찾으려면 그런 것들보다는 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튼 꿈. 왜냐하면 꿈을 가진 자만이 성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꿈이 없으면 열정도 없고요. 열정이 없으면 행동이 나가지 않고 그 이외의 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단계를 이제 이게 단기간 안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꾸준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결단을 하시는 거죠. 이 결단이라 그런 거는 끊어내는 겁니다. 사실 이 결의는 필요가 없어요. 마음만 먹었다? 마음 먹었다고 해서 내 주위에 뭐가 변하나요?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내가 결단을 해서 뭔가를 행동에 옮겼을 때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할 이 명단 작성과 준비된 초대. 자, 1번부터 3번까지는 우리가 준비 단계라고 합니다. 준비를 잘 해야 행동으로 잘 옮기겠죠. 이거는 이제 행동이 되겠죠.
여러분 이제 사업을 하시면 만약에 사업체를 차렸어요. 회사를 차렸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직원을 채용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도 여기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직원은 아니지만 나와 같이 일할 사람들을 모집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명단 작성으로 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무나 막 적어줘도 돼요. 나는 이 사람하고만 하고 싶어요. 난 저 사람하고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거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적어주시고요. 동네에서 잠깐만 얼굴만 스치고 인사하는 정도의 사이도 다 적어주시면 돼요. 연락처 모르셔도 돼요. 얼굴만 어디에 누구? 그 정도이면 다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나올지 몰라요. 내가 정말 이 사람하고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꼭 할까요? 안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요. 그룹장님 명단에 저는 없었어요. 저는 숫기도 없고 사람하고 말도 잘 못하고 혼자 있기 좋아하고 혼자 놀기 좋아하고 개인주의적이 되다가 전혀 이 사회성이 없었어요. 그냥 친한 친구들하고만 노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학원을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는 게 싫었기 때문에 소수정예로 해서 했거든요. 딱 앉아서 1대1로 가르치는 거. 학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혀 고려를 하지 않으신 거죠. 물론 소비자로는 생각하셨지만 제가 전화를 개통을 안 해드려서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죠. 예, 그런 사람이 루킹존에 들어왔을 때 얘기하면 들어오겠죠. 그것도 나중에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여튼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명단은 무작위로 적어주셔야 되는 거죠. 무작위로 적어주시는데 300명까지 적어라, 뭐 200명까지 적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혹시 명단 작성하셨나요? 몇 명까지 적으셨나요? 150명. 네? 20명. 네, 아직까지 명단 작성 안 하셨군요. 예. 저는 한 바닥을 채우질 못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있기 좋아한다고 그랬죠. 어릴 때부터도 친척집 가는 걸 싫어했어요. 친척 언니 오빠들하고도 친하지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 뭐 조카들하고는 친하지만 크다 보니까 멀어지게 되고 친구도 딱 사귀는 사람만 사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맥의 사막화, 사하라 사막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보시면 알겠지만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도 그렇지만 다단계는 사람 데리고 와야 되는데 나 사람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도 끊임없이 후속 조치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도 언젠가는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위로 적어달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시면 무작위로 적어주시면 이제 두 번째는 ABC로 나누는 겁니다. ABC로 나누면서 A는 제일 친한 사람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친척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뭐 초중고 친구들, 대학교 친구들, 회사 다니면서 사귄 친구들, 또 동호회 있으면 동호회 친구들 다 써주시면 되죠. 여기는 그 중에서도 BC로 갈 사람은 있겠죠. 나와 자주 연락하지 않은 사람들. 1년에 뭐 설날이다 명절이다 할 때만 카톡으로 보내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또 B에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C 같은 경우에는 가끔 전화 와서 만나는 친구들, 그리고 바깥에 있는 세탁소, 뭐 슈퍼마켓, 여기 근처 회사 근처에 여기 김천에 있는 아주머니들, 이런 분들 자주는 보지만 딱히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C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이 C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안 할 수도 있지만 C 같은 경우를 제일 많이 활용하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BC 그룹은 저에 대한 선입견이 없어요. 자, A는 어떻습니까? 나를 몇십 년간 보면서 나에 대해서 딱 고정관념이 있겠죠. 쟤는 어떤 아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것을 제시했을 때 설득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A보다는 처음에는
BC를 가지고 나의 스킬을 좀 더 키우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C 가지고 스타 다이아몬드 가신 분 많습니다. 그 최은조라고 엠보임에서 알아주시는 스타 다이아몬드 그분은 대학원 다니면서 스타 다이아몬드를 가셨어요. 3년 만에. 자, 이 C 인맥을 가장 잘 활용하신 분이에요. 자, 어떻게 C 인맥을 활용할까요? 배달의 민족이 그분 사무실 앞에 배달의 민족 본사가 있었어요. 거기서 회장님을 만나고 컨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온라인 영어 업체 뭐가 이렇게 떴다. 그러면 거기 전화번호를 적어서 갖고 있다가 때가 됐을 때 연락을 한 거죠. 나는 영어 브랜드를 하는 업체 사장인데 이런 거를 같이 런칭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사정을 다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쪽 온라인 회장님하고 연결이 돼서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컨택하는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산하는 대부분 다 학원과 교습소 이런 업체들이 꽤 많아요. 이런 것도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아파트 안에 있는 뭐 수학학원 전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찍어 놓고 이 사람에게 영어 런칭을 시켜야겠다라고 계속해서 암시를 거는 거 때가 되면은 전화를 해서 하는 거죠. 이분도 공부방 선생님을 1년간 후속 조치한 끝에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가까워졌지만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던 분인데 어느 날 관심이 있어졌습니다. 왜? 이분 학원에 조인했던 그 업체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꾸준히 명단 작성을 하시면서 FORM이라는 걸 하시는 거죠. 상황을 주시해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저 사람이 계속 잘 나간다고 끝까지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A, B, C로 나눈 것들 중에 우리가 만약 300명을 적었다라고 하면 이 300명을 다 초대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에서 우리가 20명에서 30명 정도의 핵심 명단을 뽑아봅니다. 자, 이 핵심 명단을 뽑아보면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자, 아무나 뽑는 게 아니라 정말 이 30명은 뭔가를 조치를 취했을 때 성공 확률이 높은 사람을 뽑아야겠죠. 긍정적인 사람. 뭔가를 찾고 있는 사람. 그리고 뭔가를 배우는 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뽑아주는 거죠. 대신에 거리도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정말 이 사람은 정말 함께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부산에 있어. 난 서울에 있어. 나는 아직 경험이 없는데 부산에 후원 갈 수 있을까요? 매번 스폰서님을 대동하고 갈 수는 없죠. 내가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거리가 가까운 사람이 좋아요. 그래야 후속 조치하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다른 타 라인에서 보면 막 저쪽 강원도 쪽에서 막 데려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자기가 뭐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고려할 때 거리도 함께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후속 조치도 쉽게 하고 쉽게 초대가 되고 또 재초대할 때 부담스럽지 않은 거죠.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이제 20-30명을 압축하시면 이걸 가지고 스폰서님과 적극적으로 상담을 나가는 거죠. 이 상담을 하시면서 DISC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DISC는 우리가 사업하면서 곳곳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성격을 이제 상담을 하면서 스폰서님과 어떤 방향으로 초대를 할지를 고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저 같은 경우에도 20-30년간을 넘게 알아온 친구인데 내가 알던 성격과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깊이 있게 사귀진 않았지만 깊이 있게 사귀신 분은 뭐 그대로 믿음이 와서 뭐 한 번 재초대 뭐 세 번째 초대 잘 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20-30년 동안 알아왔던 친구가
내가 알던 그러한 성격들이 나타나고 또 내가 사업을 하자고 할 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와 다르게 사업일 때는 다르더라는 얘기죠. 예,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은 내 편이 이제 가려지고 이제 양갈래로 갈라지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해보시고 갈라졌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후속 조치는 계속 하셔야 되는 거죠. 뭔가 이렇게 빨리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이렇게 뽑으셨으면 가상계보도라는 걸 이제 해봐야 되는 거죠. 이제 30명 압축하면서 누구를 첫 번째로 초대할 건지, 그 다음 초대를 누구로 할 건지 이제 하시면 우리가 가상계보도라는 걸 이제 그려봅니다. 자, 가상계보도를 그리면서 내 명단 속에 소비자를 할 사람, 사업자를 할 사람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사업자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누구로 할 건지, 사업자는 누구로 할 건지 상담을 통해서 가려내시면 되고요. 만약 소비자로 하겠다. 보통은 소비자가 처음엔 다 가족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에 가족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집안 반대가 많으면 이것도 예전에는 몰래 뭐 가져다가 신분증을 해가지고 몰래 회원가입을 시키고 그랬다는데 요즘엔 그건 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동의를 얻어서 해주는 거죠. 저도 사업한 지 2년 만에 가족을 달았습니다. 사촌 언니가 먼저 해줬고 저희 가족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늦게 달았죠. 그래서 이쪽은 소비자 군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엠보임 듣는 수강생 중에 또 회원가입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도 소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다가 회원가입을 해서 조금씩 돈이 들어가게끔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군단은 B에다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사업자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쪽에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 달아주긴 하는데, 자, 아까 초, 중, 고, 대, 뭐 동호회 나왔죠. 뭐 교회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생 때 친구는 초등학생 친구를 몰아줘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초. 자, 이런 게 정상인데 초 이렇게 하면 얘랑은 아는 사이죠. 그런데 AP 라인이 우리 맘대로 밸런스가 항상 잘 맞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잘 됐어. 그러면 이쪽이 시기를 하겠죠. 아니 왜 쟤만 저렇게 돈 많이 벌게 해줘? 나는? 이런 게 당연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인맥은 같은 라인 속에다 다 주셔야 돼요. 그래야 분란이 없습니다. 네. 그건 정말로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여기다 달았다고 해서 다 사업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소비자로 하다가 이제 사업자로 변환을 시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뭔가를 찾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사업적인 쇼더 플랜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가상 계보도를 그려서 누구를 먼저 초대할지, 물론 이거는 하다 보면은 순서가 바뀔 때도 있어요. 얘를 초대했는데 얘는 회원가입도 안 하겠대. 그럼 자기 기회를 놓친 거죠. 이 사람은 왔어. 이 사람 하겠대. 그럼 이 사람이 첫 번째에 진짜 계보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계보도의 상위에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그 베네핏을 많이 받아가는 거예요. 제 파트너분께서 지금 아시아나에 다니고 계신 그분은 저보다 6개월인가? 거의 1년 정도 더 일찍 오셨어요. 뭐 강의도 듣고 여기 굉장히 출근을 열심히 하셨는데 회원가입을 안 하고 다니신 거예요. 저는 회원가입이 돼 있었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제가 늦게 여기 왔지만 제가 스폰서가 되는 거예요. 예. 스폰서가 되면 요 위랑 요 위에랑 상당한 매출 차이가 납니다. 몇 단계라도.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와서 회원 가입할 때 그 이익 받는 거를 알려주셔야 돼요. 빨리 네가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우선 이름만 올려놔도 너는 나중에 사업할 때 정말 이익이다. 그래서
달아주시면 좋아요. 예. 이렇게 가상계보도를 이제 그려서 충분하게 이제 하겠죠. 예, 아까 말씀드린 FORM을 해라 라는 표현을 드렸어요. 자, 이쪽은 패밀리입니다. 가족에 대한 거. 자, occupation은 직업입니다. 레저는 취미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해야 되는 거고요. 자, M은 money, 돈입니다. 자, 이런 것을 FORM이라고 해서 명단 작성한 걸 가지고 여러분이 상황 파악을 하시는 거죠. 자, 내가 이 사람과 자주 전화하면 상황을 잘 알 수 있겠지만 B와 C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는 잘 연락을 안 하던 사람이죠. 그러면 뜬금없이 전화해가지고 야, 너 이런 게 있는데 빨리 와봐서 이거 해볼래?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관계십을 어느 정도 쌓은 다음에 초대가 이루어지고 정보를 주게 되기 때문에 이 B, C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FORM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한근희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명, 5명 정도 딱 정해서 전화를 돌립니다. 그리고 뭐 일주일 있다, 또 2주 있다 이렇게 텀을 둬서 또 전화를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람이 1월 달에 전화를 해서 봤더니 너무 잘 나가고 있어, 사업이. 그래서 내가 주는 정보에 관심이 없대. 그래서 연락을 안 했어. 그랬더니 어느 날 봤더니 김지한 사장님 같은 경우죠. 딴 그룹에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1월 달에 잘 나가더라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상황 파악을 하면 우리가 좋은 리더들을 뽑아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FORM은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전화로 하면 너무 뜬금없을 만큼 너무 오랫동안 연락을 안 했다. 그러면 카톡을 보내세요. 우연히 하다가 너 카톡 전화번호를 카톡 아이디나 전화번호를 알았어 하면서 너무 반갑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관계십을 늘려가는 거죠. 예전에는 전화로만 막 하라 그랬는데 요즘엔 전화보다는 카톡이 아주 관계가 먼 사람들한테는 좋은 수단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자, 이 상황을 파악을 하라 그랬다고? 너 가족이 몇이니? 자녀가 몇이야? 누구랑 살아? 대놓고 얘기하는 거는 웃긴 거죠. 예, 근데 그런 분이 있어요, 실제로. 이거 물어보라 그랬더니. 자,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되고, 이제 가족을 알게 되면은, 이제 결혼을 했는지, 결혼을 했으면 자녀들이 있는 건지, 그것까지 파악이 되면, 이 사람이 상황이 어느 정도, 누구를 부양해야 되면 어느 정도의 재산이 필요한지도 이제 감이 오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사람의 치고 들어갈 빈틈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 어때? 거기 불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만족을 하고 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해놓으면 이 사람이 또 다른 어떤 사업을 찾고 있는지, 빨리 은퇴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건지, 이런 것들 다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저는 이 사람 취미, 동호회를 갖고 있다. 이 사람은 사이클링이나 아니면은 스포츠카나 여튼간 각자의 그런 것들이 있겠죠.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 취미를 알면 이 사람의 성격도 파악할 수가 있어.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인지 내성적인 사람인지를 다 알 수가 있거든요. 저같이 혼자 책 읽고 혼자 영화 보러 가고 혼자 가서 사진 찍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면 딱 봐도 어때요? 내성적이고 별로 사회적이지 않고 이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많이는 돈이죠. 그 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기하다 보면 야, 요즘 코로나인데 어때?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너는 어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해주시고, 이제 자녀가 많다 그러면 야, 애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은데 학원비는 어떻게 비싼 데 보내? 이런 식으로 해서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것도 한날 한시에 전화 걸어갖고 이걸 다 물어보면 안 되겠죠. 오늘은 요거 한번 물어볼까? 여기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이어가면서 하고 또 얼마 있다가 또 전화해서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거죠. 이런 거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FORM을 해주시고, 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루킹 존이라는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자, 사람들은 이게 주기가 있어요. 쭉 잘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굴곡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때 이 사람에게 정보를 주면 상승하고 있을 때 주면은 정보가 잘 들리나요? 안 들려요. 전혀 안 들죠. 야, 그깟 거 뭘. 나 지금 하는 거 잘 되고 있어. 안 듣겠죠. 그러면 내리막길이라고 하면 여기서 있다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루킹존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려워서 뭔가 필요로 할 때, 이럴 때가 제일 적기가 되는 거죠. 팡팡 튀기던 사람도 갑자기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 뭔가를 찾아서 대체할 것들을 찾겠죠. 그럴 때가 정말 정보를 주기가 좋고 그 사람도 그 정보가 확 꽂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루킹존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정보를 나 진짜 얘 너무 도와주고 싶어. 정말 어려워서 이것만 주면 야 우리 같이 하면 진짜 끝내줘. 이러신 분들 있죠. 열성적인 분들.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반응을 보여도 와 덥석 물어갖고 막 답으로 이러면 어떻게 되죠? 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단 작성하실 때도 그 양식이 있어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물었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적어 놓으셔야 다음에 전화했을 때 야 너 저번에 무슨 어려움이 있다더니 그거 잘 해결됐어? 이런 식으로 반응해주면 얘가 나한테 신경을 써주네?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 안 쓰는 사람은 저번에 그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또 물어봐. 그러면 이 사람은 뭐겠어요? 아, 내 말을 그냥 흘려들었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아요. 이날은 무슨 얘기를 했고 이날은 무슨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렇게 전화를 하고 난 다음에는 만일 처음 초기 때는 대응하기가 힘들어요. 저희가 경험이 없고 이러기 때문에 스폰서님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건 괜찮은 방법인가요? 아니면 스폰서님께서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나았을 텐데 라고 하면 우리가 또 다음에 피드백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또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사실상 이 사람을 꼬셔내기 위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정말 필요로 할 때 적재적소에 우리가 그 정보를 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을 잘 파악을 하시면 여러분의 사업도 번창을 하시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준비를 하면 이제 초대를 해야 됩니다. 그 압축 명단에서 나온 그 사람들을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을 했죠. 자, 약속을 하면 제일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스폰서님과 상담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상담을 하냐면 벌써 이 친구하고 정보는 벌써 교환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성향은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이 사람이 관심사가 이거니까 이걸로 먼저 한번 정보를 줘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담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끝나면 자 A자, B자, C자 A자는 우리 스폰서님이죠. 헬프해 주시는 분. B자는 여러분입니다. C자는 초대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해졌다면 B자는 할 일이 많습니다. B자는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강사님을 섭외해야 됩니다. 이 사람 성향에 맞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DISC를 사용해서 이 친구하고 코드가 잘 맞을 것 같은 강사님을 섭외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A자도 이 친구와 성향이 같거나 그런 사람들을 해놓으면 더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강사님과 A자를 미리 섭외를 해 줍니다. 그래서 가셔서 혹시 제가 맨날 며칠 몇 시에 초대가 있는데 이 기초 사업 설명회 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해서 시간 조율을 해 주셔서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팅룸을 잡으시고
강의장도 섭외를 다 해 놓으셔야겠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인포에 강의장 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스폰서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정해지면 여러분이 가서 시간을 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강의장하고 미팅룸 잘 하시고, 어떤 때는 초보분들이 여기 월화수목 금토일이 있는데 그거 잘 못 보셔갖고 강의장을 딴 날에 잡아서 강의장이 아예 없어서 강의를 못한 경우도 있었어요. 미팅룸에서 간단하게만 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음료를 서빙하시는 분이 누구로 할지. 자, 내가 이 사람을 초대했는데 이 사람 여기 오면 불안하죠. 혼자 왔는데 얘가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얘는 뭘 한다고 자꾸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고 나가고 없어. 그럼 혼자 있으면 얼마나 불안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B자는 C자가 오면 그때부터 C자 옆에 계속 있으셔야 되고, 약속이 되어 있는 음료 서비스 해주실 분은 오셔가지고 무슨 음료수 드실 건지 물어보고 이제 서빙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까지 서빙을 다 계획을 다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헬프판을 준비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도 처음 와서 보셨겠지만 여기 종이 끼워진 그 판 있죠. 그 헬프판을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필기도구 요것들을 준비를 해 주십니다. 자, 이걸 준비해 주시는데 이제 요거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제 B자의 할 일인데, 실제적으로 B자가 C자에게 해줄 일은 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A자에 대한 프로모션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제가 50대입니다. 그런데 A자가 30대예요. C자도 마찬가지로 50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 50대가 이 30대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경험이 없을 수 있겠다. 나보다 적네? 사회 경험도 적겠네? 어떠한 편견이 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B자는 이 A자에 대해서 나이는 정말 어리지만 여기에 대한 경험이 많고, 그래서 직급이 이만큼 되는데, 그래서 이만한 조직을 갖고 계신 엄청난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사업하고 있는 아주 좋은 분이셔. 훌륭한 분이셔. 미리 프로모션을 해주면 이 사람은 나이가 어린 거에 대한 선입견이 없어지고, 경험이 많아? 이런 식으로 와서 예의 바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초대자가 될 경우에는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이렇게 뒤에 이렇게 해갖고 되게 편하게 있으세요. 그런 건 절대 안 됩니다. 와서 나이가 어리더라도 다른 사람, 나와 사업할 사람이잖아요. 존경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의를 지켜주도록 반드시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바깥에 놔두는 게 제일 최선이고요. 그렇지 않고 뭔가 연락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무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강의를 하는 도중에 계속 여기서 만지면은 강의가 진행이 잘 안 되고 그 사람도 듣지를 못해요. 집중하게끔 할 수 있도록 이것들을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초대를 해서 강의를 듣는다고 치면, 자,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강의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B자가 해야 될 일은 긍정적인 질문을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야 됩니다. 예스가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죠. 어땠어가 아니고, 야, 강의 좋았지. 그러면 아니? 이럴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어중간한 질문이 아니고 정확하게 예스가 나와. 강사님도 강의도 너무 잘하지. 여튼간 이런 긍정적인 질문들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되거든요. 우리가 매번 하듯이 이 긍정적인 질문은 긍정적인 답변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팅룸에 가서 이제 A자와 함께 미팅을 하게 되죠.
자, 보통은 저기 미팅룸에 가시면 이게 원탁이죠. 원탁이면, 자, 여기가 문입니다. 여기 문이면, 여기 앉히면 안 되겠죠. 문이 열려, 여기 다 보이죠? 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러면 C자는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막 이러는데 눈이 막 돌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을 등지고 앉혀야 되고요. C자를 여기다 앉힙니다. 그리고 예, 여기에 왼손이죠. 오른손. 여기에 A자, 여기에 B자를 앉힙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 여기 미팅룸은 여기가 막혀 있어서 여기는 못 앉아요. 그래서 여기 B자를 여기다 앉힐게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중간에 있죠? 여러분은 이 미팅룸에 들어가자마자 말 한마디도 하시면 안 돼요. 클로징 할 때 빼고. 자, 그러니까 A자가 C자에게 질문을 했어. 말을 못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아는 내용이야. 얘는 이래요. 절대 안 됩니다. B는 입도 뻥끗하지 마세요. A자에게 힘을 실어줘야 이게 클로징이 제대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자가 눈치 보면서 자꾸 나를 보지 않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는 도중에 A자가 하는 얘기를 메모지에 적으세요. 그러면 이 적어 놓은 것도 여러분이 다음에 미팅할 때 도움이 돼요. 이럴 때 스폰서님이 뭐라고 얘기하네? 적으세요. 이쪽엔 신경을 끄세요. 계속 친구를 보지 마세요.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친구는 애원의 눈길을 보내겠죠. 많이 끌려왔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것이 그렇고, 또 나이 많으신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지만 A자의 펜을 뺏어서 자기가 설명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아주 흔해요. 없을 것 같죠? 엄청 흔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는 또 이 A자가 나이가 어리거나 이 B자가 나이가 많거나 그럴 때 흔하게 일어나요. 이 A자가 B자는 성격이 빨라. 이 A자는 차근차근 천천히 해. 그러면 이 B자는 막 답답한 거야.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하지? 이분도 아직 덜 된 사람이죠. 그래서 볼펜을 섞어.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루는데 이렇게 안 할 거야?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럴 분들은 아니지만 이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B자도 자기 자신을 변화를 시켜야 돼요. 이거를 하면서 여러분이 영혼 없이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부터도. 왜냐하면 이 꿈 목표가 제대로 성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 습관적인 게 영혼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성공의 8단계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적 성장입니다. 여러분의 내적 성장이 없이는 이게 성공 100%가 나오지 않아요. 어떤 분은 성공을 하겠죠. 근데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조직이 무너집니다. 위에 있는 수장이 내적 성장이 안 된 사람이야. 이 조직이 제대로 갈까요? 못 가거든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적 성장과 함께 이 성공의 8단계를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탄탄해지는 거죠. B자의 자세가 이 모든 걸 다 좌우합니다. 90%를 A자가 해줘요. B자가 클로징 10%를 합니다. 그런데 이 10%를 제대로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조직은 성장하기가 더뎌지는 거예요. 아무리 90%를 해줘도 이 10%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직이 성장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우리의 사업은 맥이 똑같습니다. 사업으로 행동을 하지만 내적 성장, 즉 추상적 시스템도 들어가겠죠. 이 내적 성장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어를 하나도 몰라. 그리고 맨날 옛날에 놀던 가락으로 이제 친구들을 만났어. 그럼 친구들은 변한 모습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영어도 못하던 애가
야, 이거 화상영어 너무 좋아 라고 하면 설득력이 가나요? 안 가죠. 그런데 외적으로 내적으로 말하는 말투와 행동이 달라진 걸 친구들은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껴요. 느끼면 쟤 거기 다니더니 애가 좀 변했네?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씩 나의 말을 귀 기울이게 된다는 겁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절 제일 잘 알고 있죠. 야, 네가 뭘 한다고 해? 아유, 그런 거 때려쳐. 막 이러죠? 이불도 안 개. 맨날 여기저기 하는 거 습관 하나도 안 버려. 근데 나갈 때만 말짱하게 나가고 와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가족들은 설득이 안 돼요. 근데 내가 여기서 다니면서 내적 성장과 내 변화를 추구하기 시작하면 내가 이불 직접 하고 침대 정리하고 방 깨끗이 하고 엄마한테도 다정한 말을 하면서 집안일도 조금 도와주고 조금씩 달라진다면 가족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쟤 저기 다니더니 좀 뭐가 좋게 변했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우호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겠죠.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사업이니까. 여러분은 NRC 직원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은 사장님인 거죠. 사업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만 앉아 있는다고 사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래처를 알아보러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해야지 앉아 있는다고 거래처가 찾아오지 않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수동적이냐 아니면 능동적이냐를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런 거 몰라. 이거 몰라. 어떡하지? 모르면 어떡합니까? 아는 사람한테 가서 빨리 물어보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알아줄 때까지 기다리면서 계속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죠. 옆에 사람이 와서 그거 모르세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모르면 가서 물어보고 내 사업이잖아요. 빠르게 성공하고 싶으면 가서 빨리빨리 물어보고 빨리빨리 진전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네. 제일 중요한 건 빠뜨릴 뻔했네요. 우리가 A자를 프로모션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호일러의 법칙이라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합니다. 이 호일러는 하버드 경영학과 교수라고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말이 먹히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텔레비전에 의사 패널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볼 때 의사가 얘기하니까 믿음이 가죠. 그 어느 날 뭐에 좋다고? 아보카도가 좋다고 무슨 의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다음날 트레이더스 갔더니 아보카도가 완전 동이 난 거야. 그래서 이거 왜 없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하는 얘기가 무슨 텔레비전에 아보카도가 좋다고 나왔나 봐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죠. 왜? 의사가 얘기했으니까. 쇼핑도 마찬가지죠. 유명 디자이너가 와서 이 옷이 뭐가 좋네 하면은 설득당해서 누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나보다는 더 경험 있고 연륜이 있는 사람이 이 사업에 대해서 조곤조곤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설득력이 있겠죠. 그래서 호일러의 법칙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입이 간지러워도 나는 아직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들을 이용해서 해주는 거죠. 이거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남편한테 운전 배울 때 어떻습니까? 야, 그것도 못하냐? 말면서 난리가 나죠. 가족끼리는 뭐 하는 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저도 제 조카를 할 때 제 조카니까 이게 뭐가 하다 그랬어요. 돈 받고 하는 애보다 이쪽엔 더 심하게 나가겠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좀 더 전문적이고 다른 제3자를 이용해서 이쪽을 포용하는 쪽이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운전학원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선 잘 가르쳐 주잖아요. 남편의 잔소리보다는. 그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도 물론이지만 사업 속에서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부각시키면 여러분이 이제 처음 초대했을 때는 10% 정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해요. 재초대가 되면 나쁘지 않아, 뭐 괜찮아.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초대가 하면 9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때까지 성공 사례에서 하신 분들 얘기로 들어보면 자기 스폰서는 지금 거의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해. 희한한 일이죠. 그거는 많이 아주 가까운 사람이면 좀 문제가 있어. 나랑 친한 사람이 관뒀어. 그럼 나도 괜히 관두고 싶잖아요. 이게 없으니까. 이 사람 보고 사업하는 거죠. 이 사업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보고 와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같이 관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정보를 받아서 오면은 나만의 꿈과 목표가 정해져 있다면 내 스폰서가 관둬도 사업을 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그분들도 처음에 정보를 얻었을 때는 예의상 가져. 나쁘지 않아. 너 사업해도 되겠네. 근데 내가 할 건 아니네? 그런데 얘기를 또 후속 조치를 해서 두 번째 초대했을 땐 다른 뭔가가 들려요. 이건 확실합니다. 이제껏 사례들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에 와서는 그래 해볼 만도 하겠네. 그래 일단 한번 뭐 5, 60만이라도 한번 용돈으로 한번 벌어보려고 시작해볼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막 초대가 아니라 준비된 초대가 되면 이 사람에게 정말 양적으로 정말 좋은 정보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욕심을 좀 죽이고 처음에는 이 스폰서님과 정말 상담을 통해서 잘 초대를 하시면 그만큼 조직이 성장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이 정도고요. 꿈을 가진 사람만이 성공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이 명단 작성과 FORM을 통해서 정말 꿈을 가진 나와 같이 일할 사람들을 찾는 게임입니다. 그 게임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를 찾으시길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